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을 담당하게 된 한태호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 함께하고 있죠. 자, 오늘은 정말 요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함께 또 상담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세계로 부동산의 임예서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문의들 많이 하시죠? 이게 워낙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부동산 관련 법안이 변화가 많아서 이게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이제 해결책보다는 분쟁의 여지가 좀 많습니다. 분쟁의 여지가 많다는 게 어떤 네, 의미인가요? 이제 세입자 간과 이제 임대인 간에 살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고 네. 또 이제 내가 매수를 할 때 아니면 매도를 할 때 이제 임차인 간의 이제 기간적인 부분 때문에 매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세입자 간에 이제 지금 법이 바뀌면서 이제 지금 적응 기간이시잖아요. 약간은 과도기죠 지금. 예, 예. 그 확정되어 있는 거에 이제 세입자와 임대인이 함께 지금 좀 혼돈을 겪고 있는 중이라서 네. 저희가 이제 일전에 방송했던 내용처럼 기간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세입자 간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계속 일어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그게 분쟁 조정을 하는 것도 좀 이렇게 과도기가 있어서 네. 지금 좀 혼란이 있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존에는 임차인에게 2년의 네. 기간이 보장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계약 갱신 서로가 구두로 고지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자동 연장 그런 제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네네네. 임차인에게 이 권리가 많이 이제 보장되도록 이제 바뀐 거죠. 임차인 위주로 이제 권리 보장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2잖아요. 네. 2년 동안, 4년 동안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역으로 4년 후에는 지금 현재 전세를 놓는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치의 임대료를 다 받는 상황이라서 4년 뒤에. 임대 물량도 없고 월세 전환하시는 임대인도 많으시고 전세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4년 후에 임대의 어떤 전세 가격을 다 지불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4년 뒤니까요?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죠. 왜냐면 금액이 예. 커지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요즘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세 매물이 계속 줄고 있다. 네. 월세로 이제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세 제도란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약간 비정상적인 임대 제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갭 투자에 이제 예. 한 수단으로 활용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1억짜리 이제 아파트가 있으면 전세를 거의 90%나 80%의 전세를 놓으시고 네. 10%의 현금만 있으면 아파트 한 80%까지 좀 전세가 예, 지금 거의 100%대도 갑니다. 그야말로 깡통 전세 아닌가요? 나중에 추후에는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면 서울에서는 지금 깡통주택이 많아졌었던 사례가 있었고 원주 지역도 마찬가지로 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지금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잠시 뒤에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또 근본적으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전세 제도는 이제 서서히 없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거의 없애지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정책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 자신의 집보다 그 매매가보다 더 싼 값에 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이해를 못하시죠. 근데 이게 개념이라. 그만큼 금융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더라도 그 몇 년 기간 동안에 집값이 그만큼 더 오를 것이다. 네.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죠. 네. 하지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개념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원주 저기? 지역이 있었습니다. 있었나요? 네, 이미 있었고 네.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구형 아파트 형식으로 이제 이제 그 호재가 있는 지역은 아직도 보합세나 그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네, 매매가 아주 활발한 곳. 네, 외면되어지는 곳들은 지금 현재 3,4천만 원 정도 그 이하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곳이냐, 네. 아니면 내가 사는 것이냐, 네. 그 개념에 따라서 또 네, 집이라는 어떤 그 의미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세계로 부동산의 임예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반적인 부동산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화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764국에 6335번, 또 764국에 6336번, 764-6335번, 또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11시 40분까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부동산 관련 상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 상황이라든가 매매 동향, 또 경매 물건이나 종류, 또 부동산 점포 입점, 또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또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죠. 전화 764-6335번, 또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게 또 과도기이기 때문에 임차인, 임대인 간에도 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또 이제 다음 달에 또 바뀐다고 했어요. 어떤 것들이 바뀌는 겁니까? 정책이 이제 6년으로 기간이 6년이요? 네. 2 플러스 2 4년도 아니고요. 2가 또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건 이제 아직 입법 예고는 되지 않았지만 네. 이제 그런 정책에서 지금 문제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또 이제 발표될 것이라고. 입법 예고가 되지 않았으면 아직 먼 얘기 같기도 한데. 예. 근데 지금 정책이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2 플러스 2도 상당히 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추가 2년 더 연장하는 게 좀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지금 좀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어떤 부분들을 좀 가장 또 현재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원론적으로 이제 임대차 3법이 지금 그 전국적으로 임대에 관련된 게 이제 많이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그 고객님층들의 대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그 질문이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실질적으로 임차인과 또 이제 경매에 넘어갔을 때 소액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성향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와서 질문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되어 있는 그 소유자분들과 지금 현재 임대인인 분들과 이게 이제 그 확인하시는 그 과정에서 간과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으세요. 세입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임대인들도 많이 오시는 경우가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또 춘천 지역에 새롭게 있습니다.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뭐 시간 되면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부동산 상담 이 세계로 부동산이 임의에서 공인중개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 764-6335번 또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상담 받도록 하죠. 전화 764-6335번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주택의 일부를 구멍가게, 그냥 뭐 일반 작은 그 식료품점이랑 구멍가게 개조해서 건물을 임차하고 네.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 작은 이제 식료품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건물도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그 주택의 일부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네, 주택의 일부요. 전체 면적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일단은 주택의 일부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주택의 일부를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보호법으로 이제 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비주거용 건물을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택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일부 용도를 사용하시게 되면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일부를 이제 사용하시는 거라서. 네. 이 경우 이제 면적 비율이 네. 지금 일반 처음에는 주택이었습니다만은 네네네. 뭐 쓰다 보니까 네. 이 점포로 쓰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네네. 하면 또 이제 좀 약간 예외 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주거용에 대한 면적이 비교한 게 아니라 이제 주택에서 그 일부 이제 뭐 상가를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의 일부를 사용하는 게 가장 원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은 주택의 일부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가로 쓰고 있는 면적까지 전체 다 포함해서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인정된다는 있습니다. 건가요? 네네네.
네네. 그 두 번째는 좀 그럼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네. 현재 방 2개와 주방이 있는 그 점포를 운영을 하고 예, 계시는 분. 점포를 네네. 40평을 임차하여 그곳에 살면서 그 커피숍을 이제 경영하고 있는데 네. 전체 면적 중 저희 영업을 위한 부분이 한 27평 정도고요. 네네. 방과 부엌을 합한 주거 면적이 한 13평 정도예요. 이제 비주거가 이제 더 넓은 거군요. 네네. 예. 네네네. 예, 이제 방금 전 이제 이게- 말씀드렸던 그 네. 질문과 좀 비슷한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주택의 일부를 사용하시는 부분은 제가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네네. 두 번째 질문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이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상가 면적을 사용하시는 거라서 그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복구를 하셔서 추후에 뭐 경매가 진행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확정일자에 대한 부분은 상가 부분은 받으실 수 있지만 주거 면적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네. 이건 확인하시고 네.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좀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뭐 한숨까지 쉬시네요. 아니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 또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상가냐 주택이냐 따라서. 근데 네. 어떤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보호되는 기준이 좀 많이 다른가 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에 이제 입주하신 그 세입자분들을 보호하는 법이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그 주택을 임대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많이 이제 임차인 네, 네. 위주로 이제 그 권한이 보장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그러니까 그 권한이 어느 만큼 인정되고 또 보호되느냐 이 네, 부분이 네. 이제 좀 상가와 주택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주택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계약을 쓰실 때 2년 미만의 계약을 쓰시더라도 2년을 보호받으실 수 있고 네. 대부분 뭐 2년 동안 내가 다 채우고 살아야 되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2년 미만 동안에 내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전세 부분은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2+2 이제 2년 사시고 2년 동안 갱신 요건을 청구하실 수 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 10월 달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은 그 10월 이후부터 계약하셨던 분들 같은 10월 31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계약하셨던 분들은 계약 갱신 요건을 10년까지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단 세입자분들이 임대차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2개월 이상의 뭐 임차를 뭐 내가 임차인으로서의 이제 어떤 역할을 못 하신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거나 뭐 동의 없이 임대차를 쓰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호받으실 수 없고 상가도 마찬가지로 임대인 동의 없이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구조 변경을 하시거나 또 그 3회에 걸쳐서의 임차를 이제 내지 않거나 해도 어제 세입자의 역할을 다 못하시면 그건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갱신 네, 요건 예. 자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 주택으로 계약을 했지만 나중에 쓰다 보니까 도리어 상가로 쓰는 면적이 더 넓을 수 있는 것이겠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또 상가로 계약을 했지만은 또 하다 보면 또 주거 면적이 더 넓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네네. 뭐 이렇게 좀 약간 면적 비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처음에 계약 조건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뭐 불변인 건가요? 상가를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이제 좀 방금 전에 전화 주셨던 고객님처럼 비주거용 건물에 상가를 사용하시다가 주택의 일부를 사용하시는 부분은 보호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건물주와 동의하에 주택의 일부를 주택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건 또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조금 네. 다른 판례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계약하실 때 어떤 조건으로 시작하시느냐에 따라서 보호를 받으실 수도 있고 보호를 못 받으실 수도 이것도 약간의 있습니다. 공식이라는 게 있어서요. 뭐 네네. 계약 조건을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또 현재 네네. 면적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여기다 딱 대입을 해야 네네. 딱 맞아 떨어지지. 네네. 뭐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딱 일도양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계약하실 때가 가장 중요하신데요. 일단 그 제일 비중을 그 두고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 이 일부 그 계약의 임대차 계약에 있는 내용 말고 특약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특이하게요. 네. 거기에 이제 임대인과의 이제 조정될 수 있는 분쟁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거기에 이제 적는 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임대인 역할과 임차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지 추후에도 이제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정확하게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특약 사항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가령 그 상가 같은 경우는 네. 건물에서 나갈 때 원상복구를 네, 한다라고 네, 할 네. 때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또 이제 권리금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권리금이 그걸로 이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렇진 현지에서? 않고요. 예. 승계 조건에 대해서 좀 다른데 예를 들어 제가 점포를 운영을 하다가 제3자에게 동종업종 또는 그걸 필요로 하는 이제 세입자가 있어요. 그 인테리어를. 네. 그리고 그 영업 방식을, 그 노하우를. 그런 경우에는 원상복구 개념이 아니라 승계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 들어오는 그 세입자가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영업에 대한 부분을 지불을 하고 제가 인수를 하시는 거라서 그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치킨집을 운영을 하다가 다음에 들어오는 그 세입자가 피부관리실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제가 치킨집에 있는 튀김기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용도가 다르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들어오는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세입자가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를 지는 거죠. 네. 네. 그 이제 그 권리금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기서도 예. 또한 권리금은 상거래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어요. 예. 위치적으로 예. 꼭 필요한 일종의 부분이라면 바닥 권리금 네, 개념으로. 바닥 권리금 형식으로 받으실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건물주한테는 요구를 할 수 없지만 세입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건물주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뭐 최근에 또 여러 번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만 또 가장 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임대인의 어떤 그 권리금을 네. 이게 방해하면 안 된다. 예. 뭐 그런 개념이 또 이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게 또 실제로 현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예전에 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왜 생겼냐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 네, 이제 제가 강남에서 이제 부동산을 하다가 내려왔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300평 기준에 내가 상가를 임차해서 들어갔는데 최소한 인테리어가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거나 아니면 내 아들이 유학 갔다 돌아왔어요. 네. 내 아들이 운영을 해야 돼. 나가줘. 소위 얘기해서 간물주. 그렇죠. 예. 그럴 때에는 진짜 나가줘야 되는 조건, 이런 보호 조건이 없었을 때는 그냥 그렇죠. 나가야 됐었거든요. 평생 거기서 내가 일터를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 운영을 하시더라도 권리금을 내가 다른 제3자에게 요구했던 예를 들어 네. 3천만 원 정도 금액이 된다 그러면 근데 서울 강남에서 뭐 권리금이 3천만 정도 아니라 뭐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죠. 예, 여기는 이제 원주니까 예, 원주 원주라 기준으로 치고요. 말씀을 드리면 예. 예를 들어서 강남도 마찬가지고 그에 대한 일부 금액을 건물주가 지불을 하고 인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 계속 10년까지 주장을 계속 하실 수가 근데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또 환산 보증 금액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건이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건 어떻게 또 바뀌었나요? 어떻습니까? 환산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부는 바뀌긴 했는데요. 서울 과밀억제권, 뭐 수도권, 그다음에 기타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 양식대로 저희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원주 같은 경우는 환산 보증 금액의 상한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보다 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네. 한 1,400만 원 정도. 1,400만 원이고요. 네.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억 미만, 2억 2억. 미만 4천만 원, 6천만 원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환산 보증 금액이 이제 곱하기 100을 월세 곱하기 100을 네, 해야 네, 되지 네, 않습니까? 좀 넘는 상가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원주 지역은 거의 일단 그 적용을 받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서울 지역은 이제 배제되는 지역이 좀 금액이 많다 그렇겠죠. 보니까. 예,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너무 이제 이게 사실 또 기반 베이스를 다 알고서 네, 네, 네. 들으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좀 어려울 어려우실 수도 있는 수 얘기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계로 부동산의 임혜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상담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 764-6335번 또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상담 받도록 하죠. 764-6335번 연결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시죠. 네. 예. 그 가게를 하다가요. 네,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예. 가게가 안 돼서 다른 방을 빼고 그 가게로 방을 이렇게 개조를 해서 수리를 해서 네네. 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거용으로. 예. 근데 그럴 때는 가게에다가 이렇게 제가 수리를 해서 살고 있잖아요. 네네. 가게가 안 돼서. 네네. 그럴 때도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 비주거용이잖아요, 고객님. 예. 예, 비주거용을 일부 주거로 이제 변환을 하셔갖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을 보호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임대차 보호법은 그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미 임대의 건물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점포로 사용하셨던 거를 주거용으로 개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를 받으실 수 없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대인의 승낙을 받고 주거용으로 개조를 하신 경우에는 그 개조한 시점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점포를 하더라도. 네네네. 근데 임대인 간에 이제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할 거다라는 네. 어떤 동의하에 이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이제 명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그 시기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서류상에 그렇게 그 주인하고 게재가 돼 있어야 되겠네요. 서류상으로 어떤 것이든지 제가 네. 철칙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서류상으로 남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구두상으로는 말고. 네네. 형식적인 동의서라도 좀 받아 놓으셨는지 네네네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이렇게 그 점포에 이제 주거 겸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 경기가 코로나로 또 이제 경기 침체가 되어 있고 그 코로나로부터 생활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이제 건물주분들도 문의를 많이 오시는 게 내가 지금 상가를 놓고 있는데 상가가 이제 점포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걸 이제 주택으로 이제 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일단 많고, 근데 건축물 구조상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문의가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일부 뭐 주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가에 대한 일부 면적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일정 시설이나 일정 면적을 이제 용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또 이제 네네네. 임대인의 그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사실 네. 나중에 또 분쟁이 터졌을 때 분쟁 네네. 발생했을 때 굉장히 되게 중요한 요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왜냐면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다가 근데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매매 시간이라 어떤 이제 채권 채무에 있어서 이제 경매나 이렇게 공매 경우에 있었을 때 보호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뭐 전입하시고 주택 건물 인도 받으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그래야 이제 경매 넘어갔을 경우인데 그 최우선 면제로 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19분이고요. 오늘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임혜석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11시 3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부동산 상담 임의에서 공인중개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 764-6335번 또 764-6336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즘 굉장히 하여튼 뭐 변화가 굉장히 많다라고 앞서 모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들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계속해서 상담받도록 하죠. 전화 764-6335번 연결하죠. 여보세요? 예, 네, 말씀하시죠. 예, 다름 아니고요.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저기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에요. 네. 예, 근데 지금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법원에다가 권리 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배당 요구도 없었고요. 네네. 전혀 없었어요. 전이만 대항력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낙찰을 받았는데 예. 저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낙찰자가 본인이 제가 허위 입증하셔야 돼요. 가장 임차인을 주장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계약서상을 확정일을 받은 걸 저한테 등기를 보내왔더라고요. 네네. 네. 보내와도 그러면은 은행 전 주인과 은행 거래 내역 저한테 밝혀라. 그걸 밝히지 않는 거예요. 아,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금융거래 내역을 이제 밝히라는데 그걸 이제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거듭 주장하기로 그러면은 전 주인과 뭐 또 특약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네. 임대인은 전 주인 임대인은 전세 대출에 동의하고 네. 대출이 안 나올 시 임대인은 전액 반환해 주기를 한다.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전세 대출금 뭐 협조를 이제 서로가 얘기한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 예, 그런데 그 전세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7,500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금액을 승계하느냐, 그렇지 네.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처음에 낙찰 받으실 때 가장 임차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낙찰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서 가장 임차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질문이 요즘 그건가요? 뭐 어떤 겁니까? 예, 7,500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예. 그렇죠. 다른 상당히 그 위험 부담을 이후에- 높게 안기는 않으셨는데요. 예. 예. 그래서 권리 신고도 일체하지 않고 배당 요구도 없었고. 근데 이 경우는 뭐 저도 뭐 전문가 앞에 계십니다만은 정말로 대항력 있는 분들은 배당 신청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나중에 그 낙찰자 부담을 해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일부러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장 임차인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시는 판단 기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요 애매한 부분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죠. 그러니까 가장 임차인이라고 처음에 판단하신 근거는 어떤 겁니까? 다른 호수는 원룸인데 다른 호수는 전부 배당 요구 확정일자 받은 내용을 일일이 법원에다 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배당 요구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 하나를 예. 보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럼 제가 비전문가입니다만은 말씀하시죠. 좀 그 약간 혹시 힘든데요. 전입 세대 열람하셨습니까? 예, 전입 세대는 대항력이 있어요. 있죠. 예. 그러면은 그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받은 도장이 있나요? 예. 그게 언제예요? 제가 복사본을 받았는데 대항력을 갖추려면 일단은 계약서상에 확정일자가 계약서상에 그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 예, 도장을 예, 혹시 찍힌- 확인하셨어요? 예, 도장을 지키는데 동사무소 안산 동사무소에 확인은 안 해봤고요. 제가 원주 사람인데요. 네네. 그런데 특약사항에 전세 대출을 전제로 해서 네. 계약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주장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고객님 그 예. 확정일자 날짜 있잖아요. 예. 확정일자 날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가 지금 현재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그 경매 물건에. 그 기준 권리보다 빠르냐 늦느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예. 하셔야 돼요. 예, 그건 좀 빠르지요, 그거는. 빠르죠. 그럼 대항력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죠? 이런 경우에는 가장 지금 점유를 하고 있나요?
그렇게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그럼 대항력이 이거- 있으십니다. 이거는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네. 특약 사항에 특약 사항이 중요하지 그거는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아까 그 대출 전세 대출을 할 때 임대인이 협조해 주기로 했다. 이 부분은 예. 뭐 가장 임차인이냐 아니냐의 전혀 중요한 요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그렇다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고객님이 지금 경매 받으신 그 금액에서 이분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그 지금 현재 채권 배당액이 있을 거예요. 예. 그죠? 근저당 설정보다 얘가 먼저잖아요, 이분이. 먼저지만 먼저지만? 배당 요구도 안 했고 저 은행 배당 거래 요구 내역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네. 우선 안 해도 됩니다, 변제권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 보시기 전에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전부 인수입니다. 7,500만 원 다 물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선생님. 예. 너무나 확실하게 그러니까 새롭게 건물을 낙찰 받으신 분이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배당. 예, 요구를. 예. 예. 네. 이건 좀 전문가분에게 조금만 더 문의하시더라도 이 물건은 잡으면 안 되십니다라고 보증금 계약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증금 얼마나 내셨어요, 경매? 보증금은 아니요 10%. 낙찰 가격은 싸요. 자관 뭐 1,200 정도 되는데 감정가는 한 9,600이고요. 1200이요? 1,200에 7,500이면 이건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그건 뭐 물어줄 각오를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기 때문에요. 뭐 재경매도 생각하고 있죠. 재경매. 그러면은 그래서 뭐 뭐- 보증금이 얼마 안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뭐 이건 다 물어주셔야 되는 금액입니다. 아니, 아니, 보증 금액이 1,200만 원이란 겁니까? 낙찰 아니요, 금액이 그 전에 1,200만 원. 낙찰 금액이 1,200.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분의 금액을 다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네, 그러네요. 아니요 미납을 한 왜 삼, 미납을? 사, 그게 아니라 했었죠. 고객님 이거를 7,50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그 지금 세입자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는 다 받을 수 있다. 낙찰 받은 사람한테 7,5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세입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입찰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잖아요. 예,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 감정 금액이 9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1,200만 원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다른 분들이 낙찰을 안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그러니까 그 아니요. 금액을 또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가신 거거든요. 아니요 과거에 미납을 많이 했던 물건이라서 제가 그 미납을 왜 안 했을까요? 반영을 예. 받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따져보시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보증- 상황이 맞다라고 한다면요. 보증 예. 금액을 그 선생님께서 부담하시고 완전히 그 인수하느냐, 아니면은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보증 금액을 내가 포기하느냐, 좀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계약금 10%를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 잔금을 낸 상태예요. 내셨어요? 그럼 뭐 그럼 뭐. 이미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제 경매도 생각한다 이거죠. 쟤는요. 그런 그럼- 각오하에 제가 했기 때문에요. 본인이 포기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예, 네. 너무 어렵게 경우를 하시는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예,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부동산 상담 경매까지 함께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좀 시간이 있으면은 왜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라고 보고 왜 또 네, 네, 배당 네.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네.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네, 네. 뭐 다음 마무리 기회에. 지어야 네, 되겠고요.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계로 부동산의 이매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상담 함께 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그 약사님과 함께 좀 복용, 의약물 복용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